네, 전략입니다. 2개 10km 완주를 했습니다. 달리기를 하니까 진짜 운동이 됩니다. 달리기 하기 전보다 체중이 3kg 정도는 빠진 것 같아요. 고작 10km 뛰고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거 뛰고 오면 1kg는 빠지더라고요. 다녀와서 이것저것 먹고 2kg가 다시 찔지언정. 아무튼 달리기는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요즘 제가 달리기가 고작 운동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페이스 조절, 달리기 하기 전에 그런 준비 운동, 러닝하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달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돈 모으는 것에 투자를 하는 그런 자세나 굉장히 많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달리기와 돈 모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스 조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10km를 뛰는데 혼자 하다 보니까 달릴 때 페이스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초반 2km를 뛰는데 보니까 4분 20초나 4분 30초대에서 뛰는 거예요. 고작 달리기를 한 지 6개월도 채 안 된 초보 런닝이가. 달리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뛰다 보면 5km도 안 가서 지쳐버립니다. 아직 5km나 남았어. 몇 됐다. 5km부터 7km 이때 좀 더 힘을 내서 가야 하는데 못 내는 거죠. 돈 모으는 거, 저축하는 거, 투자 이런 거랑 좀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단숨에 많은 수익률을 높이지 않아도 된다. 적당한 수익률을 지속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내는 것이 중요하다.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달리기랑 되게 유사하지 않으신가요? 초반에 막 와 이렇게 뛰면 쉽게 무너지듯이 투자도 급상승장이나 계속 상한가를 치거나 뭐 이런 종목들에만 눈을 돌리면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다. 주변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에게 알맞는 페이스, 수익률 진짜 중요하구나. 좀 약간 연관지어서 생각해보게 된 것 같아요. 달리기도 그렇고 저축이나 투자하는 것도 그렇고 지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라지면 안 되는 거니까 달리기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 내 개인 시간을 단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입상대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거 다 떼어내고 단순하게 완주하는 거에 포커스를 두게 된다면 내 두 다리로 내가 유일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통제 안에서 완주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돈 모으는 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시간에 10억을 만들거나 단시간에 경제적 자유를 만드는 건 없는 거 이제 다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있어도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예전엔 저 몰랐어요. 마냥 부동산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2채, 3채, 5채 이렇게 하면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생 전체를 보지 못했다. 단순하게 상승하는 모습만 보고 단기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겠다. 내 인생은 50, 60, 70, 80까지 있는데 단숨에 돈을 벌 생각만 한 거죠. 통제를 벗어난 상황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나를 컨트롤하고 절제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스킵 동작을 볼까요? 얘는 부상을 방지하고 몸을 풀어주면서 운동을 조금 더 효과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준비 운동이 돈을 모으는 거에 대해서 연관 지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준비 운동을 못했어. 그래서 몸이 덜 풀린 거야. 근데 내 옆으로 마침 쓱 하고 멋진 남자 러너, 멋진 여성 러너가 뛰어가고 있어요. 나도 저렇게 뛰면 열나 간지날 것 같다. 동일한 피치, 동일한 템포로 달려봅니다. 어떻게 되는지 뻔히 보이죠? 발목 아작 나고 햄스트링 올라오고 아킬레스건 염증 생기고 족적 음막염 발생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난리 납니다. 투자나 돈 모으는 것도 똑같다. 내가 자본주의를 깨달았고요. 돈을 모았는데 내가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금리라던가 주식이라던가 어떤 종목이 유망하다던가 아니면 부동산 입지에 대한 가격이나 분석 이런 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뉴스나 주변에서 어떤 게 좋다더라. 부동산은 뭐 무조건 강남 가야 된다더라. 어디에 호재가 있다. 뭐 요딴 거에 휘둘려서 나부기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정신 놓아버리는 겁니다. 진짜 이게 좋아? 나 한번 해볼까? 이건 정말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이다. 뭐 물론 여기서 내가 한 번 더 조사를 해보고 공부해 본 다음에 이거 괜찮은 것 같다. 도덕 투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런 거 자체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공부를 내가 해보는 거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더라라든 어디서 온지 모르는 정보에 휘말려서 질러보는데 그러다가 이제 손해도 보고 매도도 치게 되고 역전세로 뭐 대출 받아서 갚아주고 그렇지도 못하면 경매 넘어가고 뭐 요딴 상황이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서 돈의 심리학 책에서도 투자의 천재를 훌륭하게 정의해 본다면 주변 사람들이 모두 미쳐갈 때 평범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투자 대상이나 돈의 흐름이나 아니면 저축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뒤잡고 흔드는 현타 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이미 거대해진 몸통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관심이 대박 커진 거죠. 마치 2020년에서 2021년 코스피가 뭐 3,500선을 뭐 돌파했다.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른다.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할 거 없이 뭐 전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시장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모두 미쳐가는 그런 시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가. 그러려면은 충분히 자기에 대한 그런 메타인지,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통찰력이나 인사이트를 키워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달리기는 어떤 꼬린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페이스 조절을 하고 사람마다 다른 시간이긴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인을 하게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사람마다 돈 모으는
속도도 다르고 투자에 대한 성과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순히 돈의 액수 자체만으로 나랑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포기하고 현타오고 에라이 모르겠다고 돈 펑펑 써대고 이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조금 더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당겨가지고 급상승하는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소중한 돈을 집어넣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나의 충분한 상황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 돈의 심리학에서는 남들을 넘어서고 싶은 마음 자체가 동력이 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충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삶은 재미가 없을 거다. 충분한 것도 결코 적은 것은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대의 방법은 바로 충분한 것을 아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투자나 돈을 모으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이 충분함의 정도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조금 더 여유로운 삶 그리고 내 가족과 함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생활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시간은 서로 다르지만 목표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같은 꿈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이다 보니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느 계획이 성공하려면 수년간, 수십 년간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이는 돈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것, 커리어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뭔 개똥 같은 소리나 싶으시죠? 끈기 있게 지내보자는 소리입니다. 중꺾마 아시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도 보는 사람만 보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